인간의 사회적 행위, 예를 들어 흉폭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유전적 요인 등 생물학적 특성으로 설명하는 이론을 생물학적 결정론이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적 환경 또는 문화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을 문화적 결정론 또는 사회적 결정론이라고 한다. 두 경향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바라보는 양극단의 시점인 셈이다. 진화론은 자연 선택에 있어서 개체 단위가 아닌 집단 또는 혈연 단위의 선택으로 동물의 이타적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선택의 단위를 유전자로 주장하는 쪽은 유전자가 자기 존속을 위하는 이기주의가 근본이 됩니다. 인간은 자주 이타적인 행동을 취한다. 자신의 친족에 대한 헌신적 자기희생적인 행동은 자신과 많이 닮은 유전자를 넓히는 결과와 연결되므로 그러한 이타적 행동을 하기 쉬운 유전자가 번식해 보편적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희생의 행동을 취하는 일이 있다. 자원봉사를 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뒤쫓는다거나 역의 플랫폼에서 떨어진 사람을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돌아보지 않고 돕는다 등등.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행동은 당사자의 적응도를 줄여 번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자연 도태되어 버리고 말 것 같다. 진화론에 모순되어 보이는 이 이타주의가 실제로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번식 전략에 의해 이타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모욕일까? 만약 진화론이 올바르다면 도덕은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걸까? 인간은 자주 이타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자신의 친족에 대한 헌신적 자기 희생적인 행동은 자신과 많이 닮은 유전자를 넓히는 결과와 연결되므로 그러한 이타적 행동을 하기 쉬운 유전자가 번식해 보편적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빈번히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희생의 행동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타인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원봉사 활동, 활용할 돈을 줄이는 헌금, 타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을 추적하는 행동 등등. 왜일까요? 자신을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행동은 당사자의 적응도를 줄여 번식에 있어 이익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타적 성질 따위는 자연 도태되어 벌써 예전에 멸종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이타주의가 왜 존재할까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답 후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음에도 자주 거론되는 대답도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은 그 개체 자신에게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지만 다른 많은 개체를 도울 수 있으므로 종의 존속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타주의적인 개체가 있는 편이 없는 것보다 종 전체에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이타적인 개체의 존재는 그 종이 다른 종과의 생존 경쟁에서 싸워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어 종의 적응도를 올림으로 진화론의 예측에 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의 존속이라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생물 진화는 우연히 개체를 환경에 적응시키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되는 다이너미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어느 일정 기간 종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위해라고 하는 비진화론적인 대답은 제거하고 정답으로서 유망한 대답을 살펴봅시다. 이를 세 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타주의는 실제로는 당사자에게 있어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이타적인 사람이다, 배려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판을 얻어두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가 되어 보답을 기대한 혜택을 입는 등 결국은 이득을 보기 십상일 것입니다. 둘째, 이타적 행동 그 자체는 당사자의 유전자에 있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리한 성질에 수반하는 부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영장류와 같은 고등동물에서는 집단 내의 다른 사람의 의도나 이해나 감정을 생생하게 실감하고 추측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어 번식 전략에 유리합니다. 셋째, 이타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은 가지지 않았다라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타적 행동은 단지 우연적인 변동에 의한 성질로 가끔씩 보이는 드문 현상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 성질이 실제 이상으로 보편적인 행동인 것 같이 생각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인 단위의 무익한 이타적 행동은 찾기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과의 모순에 고개를 갸웃할 필요 같은 건 없을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생각은 모두 도덕가의 감정을 자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는 이타행위라고 하는 가장 숭고한 일을 결국에는 이기적인 동기로부터 초래된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로부터 진화생물학은 고귀한 도덕적 의도를 단순한 번식 전략으로 전락시킨다라고 비난을 받게 됩니다.